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5천억 달러의 금융 플랫폼을 놓고 지금 월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첫 번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금융 플랫폼이 오히려 엔비디아에게는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5천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폴로와 블랙스톤, 블랙록 등과 손잡고 5천억 달러 이상의 외부 자본을 AI 인프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구상이 월가가 우려해온 벤더 파이낸싱, 이른바 순환금융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고객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면서 매출로 돌아오는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새 플랫폼에서는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외부 투자자가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자체 자금 투입을 줄이면서도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칩 수요의 수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제 비용을 지불할 최종 고객과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AI 인프라의 최대 병목인 자금 조달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엔비디아에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월가의 투자 의견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어찌됐든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고요. 또 이 거래일 전에는 인텔이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랭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유상증자를 하는 규모 자체가 이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텔이 AI 투자 확대를 위한 추진한 유상증자에 1,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인텔은 당초 15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수요가 몰리자 불과 몇 시간 만에 200억 달러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총 2억 1,050만 주 신주를 주당 95달러에 발행하며 이는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6.5%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증자 흥행은 AI 공급망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를 다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이 급증하면서 기술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주식 매각과 주식 연계 증권 등을 통해 최대 850억 달러를 조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역시 자금 조달 계획에 2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인텔은 이에 따라서 실탄을 아주 두둑하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게 인텔의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X 관련 투자 의견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스페이스X의 주가가 앞으로 2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라면서 AI 커서가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모건 스탠리가 스페이스X 주가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300달러를 유지했는데 상승 동력으로는 우주 사업이 아니라 AI 사업을 꼽았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가 IPO 직후 6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거래로 인수한 AI 코딩 업체 커서에 주목을 했습니다. 커서는 포천 500대 기업의 60% 이상을 포함해 전 세계 5만 개 기업이 사용하는 AI 코딩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자들이 아직 스페이스X의 AI 사업 가치를 충분히 주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커서 인수와 앞서 이루어진 xAI와의 합병이 스페이스X의 AI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커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AI 모델이 출시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약 6% 하락한 스페이스X의 주가가 AI 사업을 계기로 재평가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네, 스페이스X의 주가 간밤에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주가를 기대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꽤나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SK 하이닉스가 일본 낸드 플래시 업체 키옥시아의 사실상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도시바의 지분율이 14.48%에서 14.12%로 낮아지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겁니다. 새로운 최대 주주는 베인캐피털이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 BCP 판키아 K-2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법인의 의결권을 사실상 전부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올해 1분기 매출 기준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이 글로벌 낸드 시장의 재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각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2028년까지 지분율과 이사 선임 등의 제한도 있어 당장 키옥시아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이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 가격인데요. 최근 2달 동안 금의 가격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간밤엔 다시 한번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는 이 금의 가격이 당분간 조정에 나올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8월 들어 가파르게 오른 금의 가격이 과거 흐름을 고려하면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이달 들어서 8% 상승했고 지난주에는 7% 넘게 상승하며 6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최근 금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는 금 가격이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50일 이평선보다 1표준 편차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이 같은 과매수 신호는 103거래일 만입니다. 과거에도 100거래일 넘게 과매수 신호가 없다가 다시 과매수에 진입하면 이후 금 가격은 대체로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비스포크 분석에서는 이 같은 사례 이후 일주일간 금 가격은 평균 0.2% 하락했고 1년 뒤 상승해 있던 경우도 37% 확률에 그쳤습니다. 다만 이날 12월물 금선물 가격은 0.2% 오른 온스당 4,428.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금 가격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